여보세요? 접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말씀대로 하은설 씨 변호를 맡았고 불순한 의도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걸로 하죠. 저도 부탁드릴 것이 있으니. 그 경매장의 초대장을 원합니다.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제게 주시죠. 네, 압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건 압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매는 내일 저녁부터로 알고 있는데. 네, 오후에 사람 보내서 빨리 보내주시면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백 변호사님은 같이 안 오셨나요? 오늘 오전 나수양 씨가 갑자기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어요. 열쇠예요. 전에 살던 집 근처 화단에 묻어두었는데 나수양 씨가 제공한 위치에서 찾아냈어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정한성 씨가 살해당한 그 지하실 열쇠입니다. 나수양 씨에 의하면 열쇠에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어서 부서에 맡겼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고요? 이 사건 배후의 진범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법도 꽤 특이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범을 잡기 어려울 거예요. 네? 처음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현재 상황상 사고사로 처리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을 체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범을 찾아야 하죠. 변호사님, 지금까지 조사하시면서 의심스러운 구석도 발견하셨죠? 저랑 제 남편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어요. 이혼은 조금 갑작스러웠고 어이없었죠. 보험이요? 그이에 대해 이야기한 건 대부분 사실이에요. 정말 겁쟁이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제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거짓말했고 전 그대로 믿었죠.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증발해버려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일을 찾으려고 조사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전 무식하고 똑똑하지도 못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진요. 네. 남편이 조사하면 안 되는 걸 조사하는 바람에 일이 났다고 했어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사건이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고요. 저는 원래 점쟁이로 유명했으니 그가 말한 대로 죄를 뒤집어쓰고 관심을 유도했죠. 그때 갑자기 변호해달라고 협박한 것도 당신들이 기사에 나온 적도 있으니 여론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대포폰에 음성 변조기까지 써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이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길 잃은 양처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네. 그 전화의 지시에 따라서 남편 컴퓨터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일기를 발견했죠. 암시장 약물에 대한 검색 기록이 많았어요. 폭로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전화 속 그 사람이 그건 원래 수많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라 복용 후 대부분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돼서 결국은 죽는데요. 처음엔 조금 의심스러웠죠. 겁이 많은 사람이니 이런 일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느낌은 마치 조금 부적절한 비유겠지만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엄청 온화한 말투로 제게 진실을 알아내도록 유도했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난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은 제 딸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꽤나 오래 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전혀 빈말이 아니었고 마치 진심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솔직히 지금도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어요. 네. 모든 행동은 그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암시장 약물 구매자 리스트였어요. 제 남편이 이전에 조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본인은 제 남편과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라고 했어요. 맞아요. 전화 속 그 사람이 그들에 대해 미리 알려줘서 성공률이 꽤 높았죠. 네. 처음 남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부터 그 사람과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경고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제 남편이 너무 티를 내는 바람에 타깃이 됐고 행방불명이 된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돌려서 말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주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소문이 났죠. 그래서 남편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은 이 소문을 이용해 판을 키운 거예요. 맞아요. 전화한 사람이 그 지하실 열쇠에 진범의 지문이 묻어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열쇠가 없더라도 현재 있는 증거물로는 제가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했죠. 네.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기 때문에 제 지문이 검출될 일은 없어요. 제가 직접 가지러 갔어요. 이 열쇠는 지하실 밖 창문 근처 풀숲에서 찾은 거예요. 네, 구체적인 위치도 그 사람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네, 맞아요. 있었어요. 그이가 혼자 외롭게 누워있지 않길 바랬어요. 죽어도 그 지하실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했죠. 하지만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사건 현장을 망가뜨릴 것 같았거든요. 공구대 같아 보이는 탁자 옆에요. 네, 제가 닫았어요.
원래는 그냥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부적을 지하실 안에 던지려고만 했어요. 전부터 저는 점을 봐주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경찰이 제일 먼저 제게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냄새가 창문에서 나더라고요. 그때 전 점을 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영향도 없었어요. 전화 속 그 사람은 며칠 뒤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죠. 주변에 가끔 젊은 사람들이 탐험을 하러 와요. 이상한 냄새에 이끌려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았죠. 맞아요. 세상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 이목을 끌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진범을 찾기 위해 저주를 이용했어요. 나수영 씨, 경찰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감정 결과 그 열쇠에는 어떠한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중요한 증거물을 은닉했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유력 용의자로 재신문을 받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이 전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살아있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다 헛소리라고요. 분명 냄새가 났어요. 그건 분명 시체 썩는 냄새였어요. 살아있었을 리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들어가시죠. 점점 백 변호사님을 닮아가시네요. 오늘 같이 왔다면 좋아하셨겠어요.
여보. 드디어 깼군. 일단 물부터 마셔. 안 그러면 이런 곳에서 얼마 버티지 못할 테니까. 왜? 물에 뭘 타기라도 했을까봐? 걱정 마. 당신한테 손 안 댈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거든. 그것도 맞긴 하지. 내 원래 타깃은 당신이 아니라 어디 보자. 그래, 나수양이었으니까. 탓하고 싶으면 경찰을 탓하라고. 나수양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타깃을 바꿨거든. 안 그랬으면 지금쯤 당신은 발 뻗고 자고 있었겠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상한 생각하기 전에 빨리 물을게. 지하실에서 뭘 찾았지? 무슨 뜻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라. 경찰은 범인을 찾고 있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살해된 이유야. 그렇게 확신한다고? 더 생각해보지 그래. 기억해요. 변호사로서 우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유지해야 해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요. 설령 그게 본인의 의뢰인이라도요.
뭐라고? 너 교양 없는 계집애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입을 놀릴 수 있나 보자. 웃기는 소리.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 경찰이 알아내기 전에 네 목숨이 날아갈 텐데. 최근에 그 다른 변호사하고 붙어 다니던데 이름이 백은우였나? 네가 죽으면 그 인간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네. 아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아주 신빙성 있잖아. 난 일이 있었어 이만. 저 여자애 잘 지켜봐. 말하면 풀어주고 끝까지 말 안 하면 그냥 처리해버려. 도련님 조심하세요. 그 정신 나간 인간이 기어이 큰일을 해내는군. 아우지르, 너무 더운 곳은 불편하네요. 두 분, 통풍 시스템을 작동해 이곳의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춰주세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명령은 지체 높으신 도련님께서 이 안에 오래 계시다가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두 분이 갇히실 수도 있습니다. 마셔요. 도련님, 아무리 선심 쓰신다 해도 이건 허사입니다. 선심?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나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기 싫어서예요. 남의 구역에서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처리하기 귀찮으니까요. 아니지. 우리는 관련 없겠네요. 이건 당신들이 한 거니까.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때 가서 힘들게 남의 증거나 없애주다가 파놓은 땅에 함께 묻힐 수도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럴 리 없어요.
그거 당장 내려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위층이 비밀 경매장이에요.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갈 땐 아니죠. 그곳에서 나오려면 뭐라도 구매하거나 남기고 가야 해요. 그래,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하다니. 아우지르, 데려가도록 해요. 그토록 도전을 좋아한다면 재밌는 게임을 같이 하도록 하죠. 가만히 서서 뭐합니까? 다친 거 안 보여요? 의료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아가씨, 저분이랑 같이 돌아가셔도 되지만 서두르셔야겠어요. 제가 이겼네요. 이제 경매권은 제 겁니다. 제 실수네요. 마침 제트 씨께서 자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거 참 간만에 온 건데 뭐라도 건지지 못하면 내 몸이라도 바쳐야겠는걸요? 응?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겼지?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설마 다음... 아니야. 이런 게 있다고는 안 했는데.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경매 주최 측은 항상 은밀하게 진행하잖아요. 이번에도 분명 뭔가 큰 게 있겠죠. 불가능할 건 없으니까요. 제가 처리하죠. 이야,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점잖게 생겨서 꽤 교활하군요. 맞습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진정하시고. 가짜인데 뭘 그리 무서워하십니까? 방금은 제가 이겼지만 앞으로의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양보해드리죠. 따라와요. 돌파구를 최대한 빨리 찾고 싶어서요.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엄선된 경매품만 빼고요. 주최자가 제공했든 개인이 제공했든 모두 사전에 진위 여부를 검증받아요. 정보도 예외는 아니죠. 네, 규정상 초대장 소유자를 엄격하게 확인하지는 않아요. 초대장을 양도하더라도 특정 그룹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죠. 하지만 경매장의 비밀 보장과 정보만 빼가거나 소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이 경매에 참여한 이상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가치 있는 것을 공제 개념으로 남기고 가야 해요. 거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초대장을 돌리는 식이죠.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괜찮아요. 이미 손에 넣었거든요. 아마 나수양 씨가 전에 말했던 암시장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는 약물일 거예요. 정한성 씨 사건이 터진 뒤 암시장에서 사라져서 이게 아마 얼마 남지 않은 원본 샘플일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약물은 샘플이 남아있지 않아서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약물에서 N2X가 검출된다면 동일한 약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매장이 초대장이에요. 이거랑 약이 든 상자를 갖고 가면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N2X에 관련된 거라 돌아가서 곧바로 국정원에 검사를 넘길 거예요. 특별조사팀을 만들었으니 결과도 금방 나올 거고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최 측은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요. 그저 다음 경매에 올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원할 뿐이죠. 참...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경매가 곧 끝날 거예요.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응?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겼지?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설마 다음... 아니야. 이런 게 있다고는 안 했는데.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경매 주최 측은 항상 은밀하게 진행하잖아요. 이번에도 분명 뭔가 큰 게 있겠죠.
불가능할 건 없으니까요. 한번 해보기만 해요. 나가실 거면 규칙대로 증명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여자가 오늘 제 수학입니다. 저분 옷차림이 확실히 오늘 오신 귀빈 같지는 않지만 누가 그렇게 훑어보라고 했죠? 하, 눈이 필요 없으신 모양인가 보네요. 아니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허둥지둥해 하면서 사람 눈을 못 쳐다봐?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있어도 소용없어. 가자. 넌 이제 도망칠 수 없어. 거래 코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래든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래는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을 보내주시죠. 걱정되신다면 저희 도련님께서 대신 보증하겠습니다. 도련님이 누구시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은 바 없는데요. 그럼 다른 이름은 분명 아실 겁니다. 저희 도련님은 윤주혁 씨의 조카분이십니다. 아우지르, 제대로 하고 왔나요? 네, 도련님. 도련님, 이렇게 이름을 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실 겁니다. 변호사 아가씨 쪽도 의심을 받을 거고요. 화내라고 해요. 애초에 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빌려 내가 나타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일찍이 카드를 공개하는 게 낫죠. 변호사 아가씨와 멀어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이전에 말했었어요.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요. 그 말은 그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아우지르, 적어도 그녀가 내게 남긴 믿음은 내가 물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기 충분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윤노아 씨의 사생활에는 관심 없어요. 무리하게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요. 그 일은 나중에 윤노아 씨 본인에게 물어봐요. 왜 그래요? 꽉 잡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일단 꽉 잡아요. 괜찮아요? 어때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국정원에서 방금 도착했어요. 구급차도 오는 중이니 너무 걱정 말아요. 오지 말아요. 볼 필요 없어요. 속만 안 좋아질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번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뒤끝이 좀 있거든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 건 그저 운전자는 저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그에 맞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이 책임이 연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는 늘 당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생각해서 당신이 미래를 잃지 않고 저처럼 성장할 기회를 얻길 바라는 거예요. 안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쩌면요. 하지만 드디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진실은 햇빛 아래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이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말로는 그렇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자들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여나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가끔 보러 오는 편이에요. 이건 글라디올러스라는 꽃이에요. 꽃말은 장수, 건강, 그리고 영원한 그리움이죠. 금난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말해봐요. 그 견우라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네, 이참에 떠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하은설 씨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나요? 쪽지를 통한 정보 전달은 유구히 사용되던 방법이죠. SNS 계정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방법만 잘 사용하면 추적하기도 어렵고요. 하은설 씨의 휴대폰 번호 같은 개인 정보가 없었다면 몰라도 몰래 쪽지를 전하는 게 몰래 정보를 캐는 것보다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쪽지 자체가
상대에 대한 집착일 가능성도 존재하죠. 네, 말씀하세요. 물론이죠. 이 자료 어디서 났어요? 네, 중요해요. 이건 제가 예전에 금난 계곡에 막 들어갔을 때 만든 연구 보고서예요. 다른 기관에 분석을 맡기면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논리라곤 전혀 없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금난 계곡이 이렇게 쓴 건 분명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냥 명백한 실수일 뿐이에요. 그 당시 저의 이상적인 가설일 뿐이죠. 여기 좀 보세요. 누군가가 의미 없는 메모를 한 것 같네요. 만약 이게 당신이 조사한 결과라면 그냥 당신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예요. 부끄럽네요.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변호사님, 지온이는 힘겹게 병마와 싸우는 중이니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단서가 끊겼지만 새로운 발견도 있으니까요. 어젯밤에 강혁 씨의 연락을 받았는데 정한성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부검 결과에 금지 성분인 N2X가 발견되었다네요. 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정한성 씨의 사인은 N2X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장기 부전이에요. 하지만 전부터 영향을 받은 징후가 있는 걸로 봐서 꽤 오랜 기간 노출됐던 것 같아요. 네. 깨진 조각에 남은 잔여물을 검사해 봤는데 안에 담겨있던 식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암시장 약물을 국정원 특별조사팀에게 넘겨서 검사한 뒤 식수와 약물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 깨진 조각에서 검출된 약물과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물은 같은 성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암시장 약물은 N2X 함량이 더 높고 치명적이에요. 아마 따로 연구해서 제조한 것 같아요. 컵 속 잔여물은 확실히 약물에 더 가깝지만 질병을 치료하기엔 역부족이고 부작용도 매우 심하죠.
지금 알려진 건 약물을 복용하면 장기 부전과 현실 같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허명준도 그 부작용의 피해자죠. 암시장 약물이랑 성분이 다르다니. 그럼 이건 부작용이 뭐지? 됐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경찰이 이곳을 최초로 발견했으니 증거가 훼손되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천천히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새로운 난연성 도료일 거예요. 넣을 수 있다면 빼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꺼내는지 살펴보죠. 끼었는지 안 열리네요. 그냥 비틀어서 열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폭력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양초인 것 같네요. 네, 흰 양초가 마침 뿔을 대신하고 있어서 꽤 조화로워요.
정한성 씨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셨다면 말이 되죠. 만약 그렇다면 그 물도 정한성 씨 본인이 남겼을 가능성이 커요. 범인이 손을 쓰고 싶었다면 더욱 깔끔한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단지 고통받게 하고 싶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목말라 죽었을 거고, 어떤 의도로든 물을 일부러 놓아서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일어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쥐덫 철사가 이미 풀린 걸 보니 이미 사용된 것 같네요. 하지만 피의 흔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죽은 쥐의 시체 냄새를 맡았을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핏자국의 크기가 거의 일정한 걸 보니 책을 펼치면서 남긴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 아마 정한성 씨의 피겠죠. 한두 개라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모든 게 그 하나만을 가리킨다면 누군가가 설계한 필연이라고 봐야죠. 아주 희미하지만 조각품에 난연성 도료의 냄새가 남아있어요.
정한성 씨는 이 메시지를 저희에게 남긴 게 분명해요. 타오르는 콧불소의 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이야기 이후로 타오르는 콧불소의 뿔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파생되었어요. 분별력을 가지면 어둠 속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돌아가서 바로 검사해 봐야겠네요. 사실 처음부터 정한성 씨가 한 수많은 행동들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장치가 달린 콧불소 나무 조각품에 증거를 숨겨뒀어요. 그를 노리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척하거나 근처에 있던 목격자로 위장해 이곳에 잠입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었다 해도 그렇게 큰 조각품을 몰래 들고 가거나 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약 자료야말로 가장 눈에 띄고 가져가기 쉬우면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겠죠. 아니요. 범인은 존재할 거예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죽였을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만 상황이 끝나고 가족들이 안전할 거라고 협박당했을 수도 있죠. 왜일까요? 나수양 씨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해요? 그게 이유예요. 손해를 보고도 상대와 싸우지 못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요.
부검 보고에 따르면 정한성 씨의 몸은 이미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장기 기증 동의서에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팔찌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장기 기증 전 병원에서 각 장기가 이식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밀 검사해요. 만약 극심한 탈수로 사망했다고 해도 시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문을 고의로 따지 않고 열쇠로 들어왔을 테니 조심만 한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대가 정한성 씨가 사망하기 전에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만약 열쇠가 풀숲에 계속 버려져 있지 않고 누군가가 곧 주워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모르지만요. 열쇠에는 어떤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한성 씨가 열쇠를 버리기 전 본인의 지문까지 지울 이유는 전혀 없었죠. 나수양 씨에게 열쇠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만이 지문을 지웠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생할게요. 저는 제 아내 나수양을 아주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전 똑똑하고 성적도 좋으니 미래는 걱정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만이 제가 앞으로 행복하고 무탈할 거라고 말해줬죠. 나중에는 그냥 사주를 봐줄 때 하는 형식적인 말일 뿐 모두 거짓말이었고 자기는 사기꾼이라고 고백했지만 말이에요. 제게 진실을 말해준 후에 전 더 이상 아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 지원이도 정말 사랑해요. 아내는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지원이가 병을 안고 태어난 것 같다고 했어요. 전 그런 말을 믿지는 않지만 만일 정말이라면 제가 덕을 쌓아서 부족함을 채우면 돼요. 그럼 지원이도 건강하게 자라주겠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병원에선 환자의 가족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응원해주는데 한 번은 우연히 암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약물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온갖 불치병을 치료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 전공이라 몇 개 사와서 분석해 보았어요. 왠지 익숙해 보이는 성분이었지만 제 추측이 틀리길 바랐죠. 그냥 못 본 척하기로 마음먹었고 제 돈을 훔쳐 약을 사려던 아이에게도 그저 몇 마디 꾸짖기만 했어요. 얼마 후 그 아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뒤로 병원에서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헤이슨이 무너진 건
매우 감명 깊었어요.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통해 치유받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할 뿐이었고, 결국 고민 끝에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자료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요.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내와 이혼하고 몰래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온이가 암시장 약물을 복용해 병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온이가 약을 샀을 리는 없고 아내도 절대 지온이의 병을 갖고 장난칠 리도 없는데 말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못 본 척하는 바람에 결국 제 딸이 벌을 대신 받는 모양입니다. 전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되고 싶었다기보다 영웅은 무언가를 원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젊은 나이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로부터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쳤어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건 저뿐만이 아니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용감한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죽는 게 아니라 그저 살아서 이곳을 떠나는 것뿐이에요. 비록 지금은 전부 이해가 되지만 미래의 저는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주저할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고 이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저는 살인자가 되어 미래의 저를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어쩌면 내가 나를 탓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용감한 저도 겁쟁이인 저도 전부 저이기에 감사할 겁니다. 누군가와 거래를 한 걸까요? 정한성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가 아내와 딸에게 손을 댈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런 걱정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탓하고 싶으면 경찰을 탓하라고. 나수양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타깃을 바꿨거든. 안 그랬으면 지금쯤 당신은 발 뻗고 자고 있었겠지. 그 거래는 분명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감출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상대가 아주 똑똑한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그 재판부터 시작해 서서히 상대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면 되니까요.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 중 하나잖아요. 경찰 쪽에도 나수양 씨와 정지원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놓을게요. 그 전까지만 잘 부탁해요.
지금부터 피고인 나수양의 정한성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검찰은 피고인 나수양을 기소합니다. 피고인 나수양은 피해자 정한성과 부부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불화로 인해 이혼을 제기했고 이에 나수양은 원한을 품고 남몰래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정한성을 외진 지하실에 가두고 식수에 독을 타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부적 역시 피고인이 직접 그린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또한 신문 과정 중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정한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범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나수양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측 이해 있나요? 당연하죠. 전 제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더더욱 아니고요. 이전에 죄를 인정한 건 그저 판을 키워서 진범을 찾기 위해서였다고요. 변호인이 변론을 인정합니다. 원고, 피고인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정한성 씨는 이혼 전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의 수익자는 다름 아닌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직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혼 후 보험금을 손에 넣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을 동기가 충분합니다. 있습니다. 딸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끝없는 치료비를 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게다가 조사에 의하면 정한성 씨는 위축된 성격이라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한성 씨를 해칠 동기 역시 충분합니다. 경찰이 첫 신문을 했을 때 피고인이 직접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피고인은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인 지하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는 피고인이 정한성 씨를 지하실에 가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그저 변호인 측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초의 연소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한성 씨가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의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한성 씨가 독을 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거나 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제 남편은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분명 잘못됐어. 변호인, 자살 사건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 남편이 그 이성격에 그런 일을 했을 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오해일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충동적으로 그런 게 분명해. 그 사람 성격상 이런 사건에 휘말릴 리가 없다고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남편은 여리고 겁도 많아서 밖에서 큰 소리 내는 것조차 못했다고요. 그럴 용기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 범인이 있어요. 분명 누군가가 그를 죽였다고요. 본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나수향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맞아요. 재판을 배정합니다. 방금 주치 얘기 들었는데 지온이는 어릴 적부터 실어증을 앓고 있는 모양이에요. 나수양 씨와 정한성 씨가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간단한 단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뒤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전에 심리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할 모양이에요.
걱정 마. 좋아질 거야. 제 기억이 맞다면 실어증 환자 중 거울상 실서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병장수. 우리 또 만났네요. 옆에 계신 분은 백은우 변호사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빠는 여행을 끝내고 종착역에서 쉬고 계셔. 근데 아저씨는 지온이가 아빠를 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천천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전에 먼저 산책하러 나갈까? 지온이 친구가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태양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친근하게 손을 잡아주는 게 보였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손을 잡아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태양이라. 내 기억에 정지훈이 언급했던 친구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도련님, 경매장에서 어렵게 구한 물건인데 벌써 쓸모 없어지신 건가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어차피 목적은 달성했으니까요. 도련님의 목적은 그 여자아이가 복용한 암시장 약물의 책임자를 찾아내시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아이와 허명준 모두 내 환자이니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아우지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난 상대가 정말 멍청하지 않은 이상 보호적이에요. 전에 경찰서까지 간 학생 말씀이십니까? 난 그런 제자 둔 적 없어요.
둔하고 육중한 발소리. 뻔뻔하기도 해라. 여기가 너네 집이야? 제 취향 꽤 괜찮죠, 윤주혁 씨. 어디 위아래도 없이. 나 그래도 네 삼촌이야. 그런가요? 전 아직 따질 게 많은데요. 그건 내가 알 말 아니겠니? 사랑스런 조카야. 정말 윤다나랑 판박이네. 나랑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말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인걸요. 판을 그렇게 벌인 건 제가 의심받길 원해서 아니었나요? 아니었다면 장소를 그곳으로 선택하진 않았겠죠. 경매장이든 사우나실이든 제가 안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 어른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벌을 받아야지. 네 목숨으로 협박하면 윤다나가 얼마나 주려나? 꿈도 크시네요. 그게 다야? 아까처럼 계속 말해보지 그래. 설마 겁이라도 먹은 거야? 제가 기분이 좋으면 말이 없는 편이긴 해요. 날 갖고 협박하려는 걸 보니 적어도 한패는 아니라는 건가. 이 멍청한 일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네. 그렇구나. 금난계곡 연구센터 배후의 최대 투자자가 윤씨 집안이었다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쓰면 되나? 우리 화인제약을 물어보고. 역시 안 되겠어.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 말이 안 나오네. 왜 쥐가 있는 거야? 쥐도까지 놓았는데